당근은 채소라서 건강에 좋은 줄만 알았는데 혈당 지수가 엄청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당근을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와우, 당근 자체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당근의 특성까지도 파악하고 계시네요. 당근은 채소 중에서도요, 생각보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식품입니다. 식품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정도를 0에서부터 100까지로 표시하게 되는데요. 당근의 경우에는요, GI 지수가 무려 80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달달한 밤의 경우가 63 정도이니까 당근이 얼마나 높은지 짐작이 가시겠죠. 다양한 식품들은 각각의 좋은 효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식품을 얼마나 먹었는지, 어떻게 먹었는지에 따라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당근도 마찬가지인데요. 당근의 GI 지수는 80으로 채소 중에는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GI 지수만으로 당근이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부족한 식품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근을 드셔도 되는지, 그리고 드신다면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의 효능을 간략히 살펴보면요,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당근 속에 함유되어져 있는 칼륨은요,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짠 음식을 많이 드실 때 당근을 신경 써서 좀 더 드시게 되면요, 당근에 들어있는 칼륨이 나트륨 수치의 균형을 맞춰주고요, 과도한 나트륨은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해 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요,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비타민 C와 비타민 A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당근 반 개만 섭취를 해도요,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A를 100%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폐암이라든지 직장암, 전립선암, 그리고 백혈병 등에 걸릴 위험을요,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요, 당근과 같은 적황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폐암에 걸릴 위험이 약 21% 정도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미 폐암이 전이가 많이 된 경우에는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전이를 촉진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과하게 많이 드셨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요, 당근은 8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식이섬유도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식이섬유와 물의 조합은요, 포만감은 충분하게 주면서 칼로리는 낮기 때문에 체중 조절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당근에 함유된 섬유질은요, 복부 지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당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사망 원인 7번째가요, 당뇨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당뇨병은 우리 인체가 인슐린을 적게 분비하게 되어서 나타나는 대사질환으로 보는데요. 이러한 인슐린은 피 속에서 포도당을 조절을 해서 에너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인데요.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못한다거나 생산이 된다 하더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게 되면요, 피 속의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바로 당뇨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성인에게서 발생하는 당뇨를 제2형 당뇨라고 부르는데요. 제2형 당뇨는 식습관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오랫동안 앉아있는 습관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요, 다르게 이야기하자면요, 운동을 하지 않는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혈당 조절은 필수이고요, 혈당 지수를 잘 살펴보시고 식품을 섭취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미네소타 대학교 공중보건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약 4,500명을 대상으로 15년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한 결과인데요, 혈중 카로티노이드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당뇨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흔히 당근의 혈당 지수는 높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당근이 당뇨에 안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인데요, 당근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요, 당뇨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근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섬유질은요,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조절하는 데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데요,
당근은 탄수화물을 함유하고는 있지만 다른 영양소들이 이 탄수화물로 인해서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요. 당근에 함유된 섬유질은 혈중 포도당 흡수를 늦춰주는 작용을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의 식단은요, 염분의 섭취를 줄이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당근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과도 있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당뇨에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당근의 GI 지수가 8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리 방법에 따라 이 혈당 지수인 GI 지수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당근 자체를 섭취했느냐 안 했느냐 보다는요, 조리 방법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껍질을 깎은 것보다 깎지 않는 당근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삶는 것보다 생으로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게 썰거나 곱게 간 당근보다는요, 통당근이 GI 지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가급적이면 생당근을 껍질째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는데요. 보통 생당근은 언제 드시나요? 예전에는 포장마차의 기본 안주가 오이하고 당근이었는데요. 요즘은 식당에도 오이와 당근을 쌈장과 함께 주시는 곳이 있더라고요. 생당근을요, 오이와 함께 드시면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빈아제라고 하는 효소 성분 때문에 오이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파괴가 됩니다. 그러나 오이와 당근을 같이 드셔도요, 비타민C 파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레몬즙이나 식초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식초나 레몬즙을 물에 풀어서 당근을 살짝 담가 두었다가 꺼내서 드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아스코르빈아제라고 하는 효소가 파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산성 환경에서는요, 그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요, 오이의 비타민C 파괴를 막아주고요, 오히려 비타민C의 흡수를 도와주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당근의 GI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당 지수는 GI 지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GL 지수가 있는데요. 당의 상승 지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먹었는지를 감안한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현실적으로는요, 혈당을 올리는 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요, GI 지수보다는 GL 지수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당근의 경우 GL 지수는 약 10 정도로 아주 낮은 편에 속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당근을 밥처럼 많은 양을 드시게 되면은 80이라는 지수로 표기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당근을 밥처럼 많이 드시지는 않잖아요. 한 번에 먹는 양이라고 해도 많아야 반 개 정도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GL 지수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뇨가 있다 하더라도 당근을 삶아서 사과와 같이 드시는 경우가 아니시라면 일반적인 식사에서 당근을 드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당근을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당근에도 탄수화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드시게 되면 혈당 수치가 올라갈 수가 있고요. 주스 형태로 갈아서 섭취하시게 되면 혈당 지수도 높아질 수가 있고 섬유질도 같이 갈려져 버리기 때문에 흡수 속도가 빨라져서 혈당을 좀 빠르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신 분들은요, 사과와 같이 당근 주스를 만들어 드셔도 됩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시거나 다이어트를 고려하시는 분이시라면요, 당근은 갈지 마시고 생으로 드시는 것들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당근을 드셔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뇨가 있을 경우에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조금씩 나누어서 드시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인가 드시고 나신 다음에는 반드시 운동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인가 드실 때는 흡수의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들을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고요. 네 번째로는요,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심으로 인해서 혈당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해 내시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만 잘 하셔도 혈당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